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십 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의료기기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메디아나이고요. 저는 발표자 나범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장비는 메디아나의 모듈형 환자 감지 장치 M50입니다. 이 장비를 프레젠테이션과 직접적인 핸들링을 통해 준비를 해봤으니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살펴볼게요. 먼저 장비 스펙과 특징에 관한 설명을 장비를 직접 핸들링해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네트워크 솔루션과 해당 장비의 설치 사례를 사진으로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비의 스펙과 기능을 알아보기 전에 요즘 의료기기 시장에 가장 대두되는 이슈가 무엇이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역시 코비드19 팬데믹과 의료기기 추적 관리 대상에 대한 확대 시행이 있을 텐데요. 먼저 사실 이 장비는 코로나19 창궐한 이후에 찾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수십 년간 응축된 메디아나의 모니터링 기술력과 메드트로닉사의 모듈 옵션이 같이 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이 외산 장비에 비해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장비가 15인치의 고화질의 디스플레이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감염병동에서 CCTV로 환자 감지를 하실 때도 크게 무리 없이 가독성이 좋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의료기기 추적관리 대상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올해 7월부터 이 환자 감지 장비도 의료기기 추적관리 대상에 규제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규제 포함이 과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사실 이전에 이 모니터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장비를 사용하시다가 새로운 옵션이 필요하시면은 제조사로 장비를 보내신 이후에 모듈을 추가하고 장비를 회수받아서 간편하게 사용하시면 됐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행위가 올해 7월부터는 전면으로 금지가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모듈형 환자 감시 장치 M50은 이 장비와 모듈이 각각 따로따로 의료기기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 대상에 전혀 편입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장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비 보이시는 것처럼 이 M50 장비 같은 경우에는 15인치 고해상도 터치 스크린을 탑재하였으며 하드키와 셀렉트 노브로 직관적이고 유저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한번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환자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한 수정 혹은 등록하고 싶으시다면은 좌측 하단에 환자 그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환자를 퇴원시킬 수도 있고요. 환자를 등록시킬 수도 있고요. 환자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환자가 성인, 소아, 신생아 세 가지를 선택이 가능하시고 환자 아이디와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과 젠더까지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화면 모드에 대해 좀 알아볼게요. 이 화면 모드를 누르시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스탠다드 모드 이외에도 가시성이 좋은 큰 숫자 모드라든지 아니면은 과거의 트렌드 기록을 보기 위한 표 형식의 트렌드 그리고 그래픽 트렌드 과거의 알람의 리뷰를 볼 수 있는 알람 리뷰 트렌드까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설정에서 가장 질문이 많이 오는 설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하단의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시면은 설정 탭에 진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디스플레이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은 가장 먼저 표시되는 파라미터의 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최저 4개에서 최장 10개까지 표시되는 파라미터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10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로 바꾼 이후에 나오시면은 이렇게 파라미터가 총 10개가 생성된 모습이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사실 이 CG를 이렇게 많이 볼 필요가 없는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 파라미터를 다른 파라미터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장비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유저 친화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냥 단순하게 해당 파라미터를 클릭하신 이후에 여기서 파형 선택을 누르셔가지고 해당 저 같은 경우에는 SPO트를 한 번 더 보고 싶다. 하면 SPO트를 바꾼 이후에 뒤로 나가시면은 이렇게 파라미터에 대한 변경이 추가적으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 종 버튼을 누르시면은 전반적인 알람에 대한 값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알람의 최소값 혹은
알람의 최대값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고 각각 알람의 사일런스 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알람 선택하는 것 이외에도 파라미터 우측에 보시면은 수치값이 나와 있는데요. 이 수치값을 누르시면은 각각의 개별적으로 알람 설정 및 사일런스 기능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라미터가 여러 가지를 지원해 드리는데 뭐 당장에 필요 없는 파라미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어 템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템프에 대한 수치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이 메뉴를 오프해 주시면은 당장 필요 없는 파라미터가 이렇게 가시성이 좋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사실 방금 일어난 리뷰를 다시 하고 싶을 때 방금 이런 리뷰 때문에 화면 모드에서 그래픽 트렌드나 아니면 표형식 트렌드로 들어가기는 너무 번거롭잖아요. 이럴 때는 우측 하단에 프리즈 버튼, 이 눈꽃 모양의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버튼을 누른 시점에서 과거 2분 동안의 트렌드 데이터를 8초 간격으로 저희가 보여드립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프레젠테이션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제 추가로 최대 10일의 이벤트 리뷰를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 해당 장비는 기본 4가지의 베이직 파라미터 이외에 4채널 IBP, 글래스고 알고리즘이 채택된 11리드 ECG, ETCO2, 멀티가스, 비스 옵션이 추가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제 옵션으로 장착되는 비스 이외에 유저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탈거 및 부착할 수 있는 모듈에 대해 좀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4종류의 베이직 파라미터와 IBP, 멀티가스, 메트로닉 테크놀로지의 ETCO2 모듈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장비에서 모듈 직접 탈거 및 부착을 하면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비 화면을 보시면은 ETCO2의 파라미터와 ETCO2의 수치값이 지금 표기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ETCO2 모듈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 ETCO2 모듈을 제거하는 순간 파라미터와 수치값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ETCO2 모듈을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은 다시 파라미터와 수치값이 생성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편하게 탈거 및 부착을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저희 M50 환자 감지 장치가 지원하는 디스플레이 모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 모드와 멀리서도 가시성이 뛰어나도록 하는 빅 넘버 모드, 과거의 그래프를 보기 위한 표형식 트렌드와 그래픽 트렌드, 그리고 알람 이벤트와 실시간 11리드 ECG 화면, 과거의 11리드 ECG 레코드 화면, 그리고 EEG를 분석하여 마취 심도를 알 수 있게 하는 비스 화면과 신생아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옥시 CRG 모드, 총 옵션에 따라 이렇게 9가지의 스크린 모드를 지원해 드립니다. 이제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기능들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옥시 CRG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옥시 CRG는 신생아 모니터링에 주로 사용되는 박동변화 심박, 산소 포화도, 그리고 호흡에 대한 트렌드 파형의 조합입니다. 이 화면을 이용하여 신생아 환자들의 호흡의 효율성과 뇌의 성숙도를 나타낼 수 있으며 해당 스크린 모드도 역시 이벤트 리뷰 저장을 지원합니다. 한번 장비로 돌아와 볼게요. 이 옥시 CRG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생아 모드에서 많이 사용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 환자 정보를 눌러서 신생아 모드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환자 정보를 신생아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다시 화면 모드를 들어가시면은 여기 옥시 CRG 해당 부분이 활성화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찬을 띄우게 되면은 박동변화 심박과 SpO2 그리고 레스피레이션이 실시간으로 기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정에 들어가면은 옥시 CRG 활성화, 비활성화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2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시 CRG를 비활성화 시킨다고 해서 이 옥시 CRG 화면을 못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옥시 CRG를 비활성화 했을 경우에는 실시간 파라미터만 볼 수 있는 것이고 옥시 CRG를 활성화했을 때는 알람이 울렸을 때 그 알람 리뷰를 저장해 줍니다. 그래서 이벤트 목록에 들어가시면은 만약 알람이 울렸다면 이 이벤트 목록에 해당 시간과 함께 알람 리뷰가 기록이 되게 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영국 왕립대학에서 개발된 조기경보 시스템 EWS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EWS란 환자의 예후의 변화를 조기에 파악하여 임상의 개입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기능으로서 실시간으로 각 파라미터의 분석이 이루어지며 설정 혹은 수동적인 버튼 조작을 통해 토탈 EWS 값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다시 장비를 한번 살펴볼게요. 성인 모드 들어간 이후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EWS가 접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EWS 눌러주면 이렇게 EWS가 다시 펼쳐지게 되고요. 여기서 해당 버튼을 눌러가지고 토탈 EWS를 계산할 수도 있고, 다시 메뉴 버튼을 들어줄게요. 이 메뉴 버튼을 들어가면은 여기서 인터벌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인터벌 기능을 활용하면은 몇 분마다 토탈 EWS를 알아서 계산해 줄 건지 그에 대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해드릴 거긴 한데, 이 EWS는 총 3가지의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EWS 프로토콜을 눌러주시면은 여기서 원하시는 프로토콜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기본적인 EWS 프로토콜의 기준표를 나타냈습니다. 0에서 3까지 총 4단계로 위험도를 나타내주며 NEWS와 NEWS2 프로토콜의 차이점으로는 SPO2 스케일의 선택 가능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스케일의 조정을 원하실 경우 커스텀 프로토콜을 설정하시어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일본 AND사의 혈압 측정 센서를 적용한 NIBP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NIB 측정 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2가지 측정 모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데, 이 디플레이션 설정 같은 경우에는 성인과 소아, 신생아까지 측정이 가능하며 인플레이션 측정은 성인과 소아까지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이 디플레이션 측정법에 비해 인플레이션 측정법을 사용 시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하여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사진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가압치입니다. 이 기준으로 주황색 그래프가 디플레이션 방법인데요. 딱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이 높은 가압치까지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지며 측정 시간이 매우 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파란색 그래프는 인플레이션 방식으로서 이전 방식보다 훨씬 적은 가압 수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최종 가압과 함께 측정이 마무리되어 측정 시간이 매우 단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 인플레이션 방법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는 과도한 가압의 방지와 짧은 측정 시간으로 환자의 예후에 좋다는 것, 그리고 더 빠른 결과 확인이 가능하여 진료 시간을 더욱 효율 있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추가로 이전에는 이 디플레이션 방법을 사용하셨을 때 이 고혈압 환자에게 대해서 이제 약간 재가압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추가적인 재가압을 실시하지 않아 고혈압 환자의 측정 시간이 매우 단축이 되며 환자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메디아나의 네트워크 솔루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 메디아나의 네트워크 솔루션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유무선으로 CMS, EMR, 바코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합니다. 그중 저희 CMS 프로그램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PC당 최대 32배드까지 유선, 무선으로 실시간 연동이 가능하며 자사의 성장과 함께해온 유수의 메디아나 소프트웨어 연구진들이 각 병원의 환경에 맞추어 지속적인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수정으로 최상의 원넷 시스템 구축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6개의 파라미터 웨이브폼과 9개의 수치값 데이터를 제공해드리고 가시성의 편리를 위해 기존 스탠다드 모드와 큰 숫자 모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여담이긴 하지만 요즘 코로나 병동에서는 환자 정보의 수정이나 혹은 알람 값의 설정을 변경해야 할 때 일일이 병동 내 장비 앞에 들어가서 설정이 조금 어렵잖아요. 이럴 땐 장비 앞으로 가서 직접 환자 정보를 기입하는 것이 아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보를 등록하여 EMR 연동이 가능합니다. 또 장비와 분리된 별개의 알람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어 임상이 분들의 수고로움을 덜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CG 같은 전문적인 트렌드를 보고 싶으면
각 베드의 파라미터 장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심전도 리듬 분석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제가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는 부분이 한 페이지당 24시간 나타내 줍니다. 여기서 알람이 발생한 부분은 해당 부분처럼 이렇게 마킹이 되고요. 원하시는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해당 섹션에 대한 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 파형은 7분, 15분, 30분, 1시간 단위로 나타낼 수가 있으며 각각의 ECG 리드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한 부분에 대해서 클릭을 하게 되시면은 이렇게 해당한 부분이 입력된 시간이 나오고요.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해당 화면의 확대, 그리고 아래 프린트 버튼 눌러서 이 대상의 프린트까지 가능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한 전반적인 트렌드 확인 가능법에 대해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원하시는 베드의 우측 확대 버튼을 누르시면 트렌드 리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72시간 동안의 전체 바이탈 시그널 트렌드가 나타나며 필요한 시간대를 선택하여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또 프린트를 하지 않으셔도 해당 트렌드를 더블 클릭하시는 것만으로도 30초 동안의 데이터를 실시간 동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실제 병원의 이 M50 장비와 네트워크 연동이 된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해당 사진은 감염병동에 CMS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EMR 연동이 이루어지는 모습인데요. 이 해당 병원의 경우에는 이 널스 스테이션이 좀 여러 곳에 분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슬레이브 모니터를 활용하여 다방면에서도 가시성이 좋도록 세팅해 놓은 모습입니다. 다음은 병원의 ICU 파트에 설치된 M50 장비의 모습입니다. 고정형으로 월마운트에 결속되어 있는 상태이며 확대된 사진을 보시면 기본적인 ENST 기능 외에 IBP 기능과 멜트로닉 테크놀로지의 ETCO2 마이크로 스트림이 결속되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 중환자실과 수술실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좌측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장비의 디스플레이가 크기 때문에 CCTV 화면에서도 확실히 눈에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추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큰 숫자 디스플레이 모드를 여기서 사용하신다면 가독성이 정말 100점 만점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네, 이 화면은 일반 병동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우선 각 베드 옆에는 월마운트를 이용하여 장비를 고정시키고 유선 네트워크 연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측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널스분들께서 포터블하게 장비를 끌고 다니실 수 있도록 이동형 카트에 장비를 장착하고 네트워크 모듈을 활용하여 무선 연동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해당 모습은 내시경 검사실과 회복실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내시경실의 특성상 이제 포터블하게 움직일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두 고정형으로 설치가 되어 유선 연동을 한 모습입니다. 해당 사진은 삼성서울병원 코로나 병동에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 이전 사진과 비교해 보면은 똑같이 고정형 월마운트에 유선 연동을 한 모습이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진상으로는 구분이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해당 병원은 각 장비와 함께 무선 바코드 연동을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높은 등급의 감염 방지복을 입고 업무를 하시다가 보면은 일일이 환자 정보를 기입하시는 것이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이때 해당 무선 바코드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환자 정보를 기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세팅을 해드린 모습입니다. 네, 이상으로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수요일 오후, 수요일 저녁 시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